안녕하세요. 신은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피양한솔TV의 한솔입니다. 오랜만에 만나도 늘 어제 본 것처럼 그렇죠. 반가운 게 또 우리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지금 30대 중반 정도 됐어요.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니까 70대 네. 분들의 그 어린 시절하고 제 어린 시절이 너무나도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한국에 와서 제 또래 친구들하고 고민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. 소통에 뭔가 단절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택시에 타서 택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공감을 잘 해주시고 얘기가 너무 잘 통하는 맞아요. 거예요. 잘 그러니까 통하죠. 그분들의 어릴 때 추억하고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추억하고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. 저희 아들이 선물 봉투를 받았어요.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뭐 이름 모를 젤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살았더라면 정말 구경조차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간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그걸 딱 열더니 저희 아이가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. 왜? 초콜릿이 없다고 자기는 진짜? 먹지 않겠대. 때릴 수는 없지만 정말 뒤통수 하나 갈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. 이 자식아, 엄마는 어렸을 때 이런 게 없어서 못 먹었어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살았을 때 어릴 때 기억이 잠깐 떠올랐어요.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먹었던 간식은 그 눈알 사탕? 눈알 사탕? 저희는 함경북도여가지고 조금 세게 말하다 보니까 눕갈 사탕이라고 무섭죠. 눕갈 사탕이라고 그 사탕을 부르면서 먹었단 말이에요. 근데 엄마나 아빠나 이제 외출하시고 집에 돌아올 때 그 눕갈 사탕 하나씩 딱 갖다가 저희 언니랑 저한테 주면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. 거기에 플러스 그 튀김 같은 거, 꽈배기 같은 것도 이제 딱 한 손에 들고 와서 저희한테 주면 정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복했단 말이에요.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저희 자식을 비롯해서부터 이렇게 맛있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좀 감사할 줄을 몰라 하고 이게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, 대한민국에는. 그쵸. 눕갈 사탕이 뭐예요? 여기는 눕갈만한 사탕, 눈알만한 사탕 있잖아요. 거기에 막대기를 꽂아줘야 애들은 좋아하거든요. 그게 똑같아요, 맛이. 근데 거기에 색소, 뭐 딸기 맛을 첨부했냐, 포도 맛을 첨부했냐, 뭐 사과 맛을 첨부했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다를 뿐이지. 사실 옛날 그 우리가 먹던 사탕이랑 똑같잖아요. 근데 그거를 그쵸. 사실 이 눈알 사탕 큰 건 있잖아요. 저는 그거 하나 먹으면 입안이 다 찢어졌어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설탕이 엄청 크게 막 북한에서 만든 거 언니? 그거 어렸을 때 그것만 먹으면 난 입안이 다 뭐가 막 염증이 생기고 막 아픈 거예요. 사탕을 또 그래요? 너무 좋아해요. 근데 사탕이 얼마나 딱딱하고 맞아. 막 입에 붙으면 이빨이 안 떨어지거든요. 막 끈적끈적하고. 이거 얼어 있을 때 눈알 사탕 얼어 있을 때 입안에 딱 물고 앙 씹잖아요. 그러면 뒤통수가 뻥 나간 듯한 막 느낌.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너무 커갖고 입안이 다 이렇게 막 상처 난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막대가 딱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빨아갖고 그냥 이렇게 먹으니까 상처가 안 나더라고요. 그쵸. 너무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. 그쵸. 근데 그렇게 막대기가 있으면 먹는데 막대기가 없으면 애들이 입에 넣었다가 다시 빼거나 또 나도 그 사탕을 주기가 무서워요. 오히려. 왜냐면 그거 먹었다가 애가 목에 걸릴까봐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없어서 막 먹던 것처럼 생각하고 먹으라 했는데 먹었다 사고 나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. 아니, 오히려.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가족이 같이 그 북한 식당에 갔어요. 북한 음식이 또 먹고 싶어가지고. 근데 보니까 평양 사탕을 팔고 있는 거예요. 저희 무산에는 그런 사탕이 안 나왔어요. 어떤 건데요? 그 평양 사탕이라고 해가지고 네모나게 생겼는데 약간 색깔이 그냥 엿을 조금 더 녹이고 엿을 조금 더 캐가지고 만든 사탕이에요. 그러니까 엿은 먹으면 엄청 끈적끈적한데 얘는 약간 좀 이렇게 깨지는 맛도 바삭바삭. 있었어요. 안에 바삭바삭. 뭐가 있지 않아요? 안에 깨가 들어있었어요. 아, 맞아요. 제가 어렸을 때 평양 갔다 온 삼촌이 그걸 새우사탕 같은 거. 새우사탕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깨사탕에 평양 깨사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똑같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이거 우리 시연이 갖다 줘야겠다. 이거 엄마가 어렸을 때 없어서 못 먹던 사탕이다 싶어가지고
한 봉지가 2kg래요. 2kg를 사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에 나 하나 먹고 애 입에 그냥 넣었죠. 넣자마자 악 하고 뱉어버려. 나도 그 새우사탕 샀는데 나는 너무 맛있고 고소한 거야. 이렇게 맛있잖아. 그 우리 둘째한테는 진짜 입에 넣어줬더니 뱉어버리고 엄마 이거 왜 먹어? 하고 던져버렸어. 왜 먹어? 맛이 그리고 또 어때? 그거 있어요. 자다고 해바라기 씨. 맞아. 예,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부산에서 살 때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왜 길거리 나가면 이렇게 작은 시장 같은 게 메뚜기 시장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할머니들이 추운 겨울에 앉아서 뭘 파냐면 자루 이렇게 2개 놓고 하나는 잣 팔고 하나는 그 해바라기 씨를 파는데 이렇게 되가 있어요. 이렇게 나무로 네모난 게 있는데 거기 막 되는 좀 겉에는 엄청 커 보이는데 안에는 요만해요. 한 줌밖에 안 돼요. 한 대가 아니라 아무튼 나무 그 그릇이 있는데 재서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. 근데 막 겉에 보면 엄청 많을 줄 알고 어원이었어요. 생각나. 우리 어원 시대야 언니. 근데 북한돈 여러분 어떠냐면 다 찢어져가지고 나달나달하거든요. 그래서 그 어원에 젊은 청년이 이렇게 모자 쓴 대학생 청년이 파란 있는데 청년. 그 청년 얼굴이 다 찢어지고 옷도 막 팔이 오른쪽이 왼쪽에가 붙어있고 대학생이잖아요. 한쪽 얼굴 눈알 없는 이런 돈을 붙여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왜 그 어린 나이에도 여자가 그런 너무 낡은 돈 막 들고 다니면 창피해가지고 오빠하고 둘이서 맨날 이제 돈이 뭐 용돈 같은 게 생기면 엄마 아빠가 부스럭돈이라고 그렇게 찢어진 돈을 줘요. 그러면 우리는 오빠하고 앉아서 둘 다 저금통 이만한 게 있거든요. 앉아서 그 돈들을 찢어진 걸 일단 다 모아요. 모으다 보면 어느 날 조각조각 맞춰지는 날이 있어. 얼굴이 없었는데 하나 또 생겨 비슷한 게. 그러면 갖다가 테이프로 붙이는 거야. 근데 테이프도 없으면 어떤 집은 바발로 해서 종이 오려가지고 신문지를 막 붙이는 사람도 있어. 그리고 뭐 얼굴 뭐 눈도 안 보이지. 색깔만 돈이죠 뭐 진짜 이 모양만 돈이지 이거는 돈이 아니에요. 휴지예요 그야말로. 근데 그런 돈도 없잖아. 다 받잖아요. 해바라기 씨 같은 거 여기 한국에 왔는데 팔더라고요. 인터넷에. 그래서 처음에 그 해바라기 씨를 사가지고 전 너무 고소하게 맛있게 먹었어요. 정말 우리 어머님이 나를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고 남편이랑 둘이서 진짜 나를 동물원에 뭐 동물원 구경하듯이 둘 다 다람쥐 이러고 보는 거야. 근데 진짜 어떻게 그 씨가 이렇게 팩 씨만 나와. 언니 그거 해요? 오 어릴 때 많이 또 까보셨군요. 많이 까봤죠. 이렇게 그리고 좀 해서 이렇게 그 그릇에다가 뱉는 그릇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.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. 우리 남편은 까다가 다 부스러져. 이 해바라기 이게 힘을 조절하는 요령이 있거든요. 근데 한 번 까는 동시에 씨하고 그 껍데기가 다 부스러져서 못 먹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까서 넣으면 고구마 이렇게 먹는데 우리 남편 손으로 까서 먹더라고. 근데 도대체 이걸 왜 먹냐는 거야. 뭐 먹는 거 같지도 않대. 근데 우리는 이 입에 착착 달라붙는 그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. 그치. 까서 먹는. 근데 그것도 살찌더라고요. 어느 해바라기를 날 한겨울 내내 해바라기 씨만 가득 따먹었더니 어느 만큼 먹어야 살이 찌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해바라기 씨를 바꿔먹는데 우리 아버님이 또 그렇게 잘 까시더라고요. 해바라기를? 아버님이 해바라기 아버님이랑 나랑 이제 해바라기 씨 세는 거야. 아버님도 잘 까시던데?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랑 나랑 보면 이게 비슷하게 이게 먹는 취향이라든가 밥도 우리 아버님이랑 나는 진밥을 좋아한다. 그래요. 나도 진밥 좋아해. 죽 같은 거 좋아하는 진밥 좋아하는데 어머님은 또 싫어. 우리 남편이랑 어머님은 또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이게 연령대가 보면 아버님이랑 나랑 이게 공감대가 맞는 것도 있고 또 산을 탈 때 있잖아요. 산을 이제 산소 같은 데 올라가잖아요. 조상 그 산소 올라가면 우리 남편은 정말 산을 잘 못 타는데 어머님이랑 나는 정말 날다람쥐 같이 잘 타는 거야.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뭐 등산 매니아 아니고는 잘 산에 못 잘 안 가잖아요. 가죠.
그런 거 보면 정말 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어머님이랑 나랑 거의 비슷한 이런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쵸. 이게 뭔가 맞는 게 통하는 게 있구나. 아니, 저희는 집에서 뭔가 이제 군것질을 한다 그래도 음. 뭐 빵을 먹거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걸 먹잖아요. 음.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어느 날은 간식을 먹으라고 뭘 사다 주셨어요. 보니까 뻥튀기인 거예요. 이렇게 동그란 뻥튀기가 있고 강냉이를 하나하나 띄워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거 진짜 그게 뭐죠? 튀기? 강냉이 튀김 같은 걸 그걸 갖다 주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세대란 말이에요.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엄마가 명절이거나 아니면 생일 때 아니면 때를 쓰면 이제 어머니가 옥수수 몇 킬로를 주면 언니랑 저랑 막 달려가가지고 그걸 뻥튀기. 뻥튀기 하는 할아버지가 계속 저희 집 그 장마당 쪽에 뻥튀기 하는 할아버지가 계속 서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거기 옥수수를 주고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면 빵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. 한 맞아, 몇십 분 소리가 돌리다 고소한 보면. 막 냄새 막 장난 아니지. 그러면 그 옥수수를 저희가 맡긴 건데 그 뻥 소리와 함께 그 동네 집 아이들이 다 몰려 나와요. 다 이게 이거 주워 먹잖아. 그쵸. 튀다 보면 이게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많겠지만 옆으로 삐져 나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시장에 그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. 그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와서 뻥튀기를 또 주워 먹고.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. 나한테 그런 추억이 있다라는 것도.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그 뻥튀기를 갖다 주니까 그래 내가 이거 북한에서 살 때 맛있게 먹었지 하면서 지금 먹어봐야 맛이 있을까. 대한민국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하고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. 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갖다 줬는데 저녁에 TV 보면서 그걸 혼자 다 먹었잖아. 우리 집에 갔는데 뻥튀기가 한 자루 큰 게 있는 거야. 비닐 봉투 자루 이렇게 큰 봉투가 있어요. 왜 보면 지나가다 길 가다 보면 맞아. 트럭에 아저씨들 뻥튀기 이렇게 크게 해서 그쵸. 뭐 사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우리 엄마가 사오셔갖고 아빠하고 둘이서 이제 계속 주워 드시는 거예요. 그러더니 우리 애들이랑 야 너네도 먹으라. 맞아. 이거는 애들이 응? 잘 안 이거? 먹지 애들이. 진짜 애들은 막 바삭바삭한 이런 과자, 짭짤한 이런 과자 맞아. 막 맛들어갖고 뻥튀기 먹으니까 하더니 먹어보더니 어느 맛있잖아요, 날부터는 또. 할아버지한테 가면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 집 가면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이게 공간에 아빠의 간식들이 뭐가 많아. 그러면 거기 눈알 사탕 큰 거랑 있는데 우리 아빠가 애들 오면 그 맨날 주머니 넣어서 주거든요. 어머 똑같이 애들이 먹을 줄 모르더니 나중에는 할아버지 집 가면 거기부터 찾아. 뭐 어떤 간식이 있나 해갖고 할아버지 뻥튀기도 주워 먹고 진짜 눈알 사탕도 막 먹고 애들이 어느새 그 맛에 길들여지더라고요. 애들이 계속 먹다 그래서 보니까 보면 좀 좋기도 해요. 애들이 우리가 먹던 어렸을 때 그 추억의 맛을 그쵸. 이렇게 엄마 아빠가 먹으라고 안 해도 할아버지 집 가면 아이들이 이제 컸을 때 추억이 있을 거잖아. 우리 그쵸.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북한 간식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좋다. 어렸을 때 먹었다. 이런 정말 아름다운 예쁜 추억이 네. 만들어진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나의 어린 시절을 같이 공감하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해요. 저 옛날에 촬영하면서 이제 사탕 만드는 공장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사탕이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간식들을 생각했는데 그 옛날 어렸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먹었던 간식 중에 그 이제 사탕 뭐 이렇게 타레로 돼가지고 색소 넣어서 이게 이렇게 납작한 사탕인데 동그래요. 약간 보니까 여기에 추석이면 상했던 롤리팝으로 된 근데 그거를 만드는 공장에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이거 만드는 공정을 보니까 사람의 손을 되게 많이 타요, 얘가. 그리고 빨간색 이만한 덩지 하나, 뭐 파란색 덩지 하나, 덩지를 여러 개 가져다가 섞어놓고 반죽을 기계로 하는구나. 빼면서 똑똑똑똑 자르니까 그 사탕이 되는 거예요. 신기하다.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. 옛날에 자기가 갖고 있는 공장이 몇 개가 됐었대요. 이렇게 옛날 그 간식을 만드는 공장이. 근데 지금은 이 공장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소비가 잘 안 된다고. 그렇겠다. 시장에 내놔도 잘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공장을 문 닫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내가 먹었을 때는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을 거야?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현대적인 간식에 더 입이 맞아요.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걸 찾는다. 근데 자기는
이게 어떻게 보면 생계이면서 동시에 약간 장인 그런 장인 마음이 또 정신이지. 있더라고요. 이거를 자기가 아니라 아들 또는 그 아들 후대가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. 전통이 그쵸. 꼭 아마 그런 거는 전통적으로 유지돼서 뭐 보면 뭐 요즘 외국도 보면 장인 정신에서 옛날 게 오히려 더 비싸고 그쵸, 가치가 있고 이렇잖아요. 옛날 거를 지금 재생해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뭐든지 뭐 현대적으로 뭐 버튼만 하나 누르는 이런 것들은 개발이 계속 되지만 옛날 거를 보존하고 이게 유지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화가 이게 좀 더 많이 소중하고 이 민족에 대한 이런 것들 민속 명절들이 더 크게 세워지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. 그쵸. 저는 진짜 그 사탕 하나를 사장님한테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 어렸을 때 기억 다시 떠올리고 좋은 추억을 끄집어낸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사장님 사탕 공장에 가서 보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먹으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는데 오늘 사실 간식으로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너무 이제 깊어지네요. 내용이. 거창해졌어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희 언니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간식 문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보다는 또 지켜야 될 우리의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.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